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준석 참 시대의 문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아에는 좋은 문제아도 있고 나쁜 문제아도 있는데 이준석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준석 정말 한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휘집고 다니는 것, 그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거를 복귀할 필요가 있죠.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국민의힘,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시키겠다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징계를 갖다가 보류시키겠다는 그런 웃기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이준석의 그 뻔뻔스러움, 이것이 2030의 대표로 칭하는, 소위 자기가 스스로 대표라고 칭하는, 그러나 2030들은 이준석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런 뻔뻔스러운 행위로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효력은 즉시 발생했고,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순간 이미 발생했고, 나는 직무대행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뭐라고 그러느냐, 또 방송에 나가가지고 또 윤리 규정 보면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당대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법조계 전체 거의 다 의견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윤리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우선 윤리위원회에서 그 징계 처분이란 거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징계 의견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준석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의혹만으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 절차하고 윤리 절차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 절차라는 것은 사법 절차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사법 절차는 수사를 하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윤리 절차라는 것은 내용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도덕률과 윤리율과 법이 이야기하는 그 소위 법률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이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다 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돼서 당대표 권한은 이미 정지됐고 직무 정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로 이것이 맞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써 3분이면 당원에 가입된다, 젊은이들이여, 2030들이여, 빨리 당원으로 들어와서 덮어버리자, 이제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한 이준석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법조계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징계를 본인이 보류할 권한이 어디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본인 징계를 본인이 어떻게 보류할 권한이 있겠느냐고. 그게 상식 아니냐. 상식이라는 법전이 항상 진짜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 아니, 본인 징계를 본인이 보류한다? 그래서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준석 주장 그것은 헛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어떤 조직체든 본인과 관련된 징계사항을 본인이 보류하거나 또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론적인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이해 충돌 문제를 본인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그게 어떻게 적절하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헌 당규의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면 원내대표가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더 깔끔하겠지만 그게 애매하다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다 내립니다. 그러니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 당대표라 하더라도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준석이가 재심이라든가 가처분 소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겠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판단받는 거는 본인의 권리 행사이므로 충분히 존중하는 게 맞지만 다만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혹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봐야 한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규의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징계 처분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 스스로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일종의 규정 공백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공백을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면 아무 소리 말고 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표가 당규에 나온 대로 주요 당직자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표가 내 권한이야 고집하면서 처분도 위임도 거부할 경우에 대표에 이은 차순위의 당직자가 징계 처분권을 위임받게 된다. 얼마나 기다릴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준석은 철딱선이 없는 정치의 행각으로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철딱선이 없는 자가 공당의 당대표로 들어와서 그것도 소위 말하는 역선택의 그런 문제로 들어와서 당을 해코지하고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이렇게 부당하게 정당성이 없이 함부로 휘어젓는 것, 이런 태도는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이준석은 대한민국에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보는 견해입니다. 이준석이가 말이죠. 중징계 후에 첫 번째 올린 페이스북의 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원 가입하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탁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치 선동이죠. 이런 정치 선동가, 이런 나이 어린 사람이 정치 선동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부패될 대로 부패된 정치의 망나니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유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공인일 수가 있는가? 국민들은 기가 차합니다. 지금 어른들을 농락하는, 한국 정치를 농락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이준석류의 기대를 모은 젊은이들이 경륜 없이 들어오는 이런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준석 때문에 한국의 2030이 무척 분노하고 있다는 것. 그 분노는 뭐냐? 이준석을 위한 분노가 아니고 이준석 때문에 벌어진 2030의 명예를 훼손한 바로 이준석에게, 이준석을 향한 그러한 분노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